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 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그다음 강의를 올렸네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송구할 따름입니다. 음, 그 기존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의 일정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제가 8월 달까지 이걸 올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해서는 최대한 제가 성실하게 해서 강의를 계속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볼 부분은 부문별 배분과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본 것들을 한번 보자면, 자, 코스트맵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가액에서는 뭐 중요한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OH 배분,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공장 전체 배부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었던 뭐 원재료 티 계정, 제공품 티 계정, 그리고 제품 티 계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림을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의 제품, 저 밑에다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원재료, 제공품, 그리고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했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에서는 단 하나의 제품, 지금 제품을 A라고 적어볼게요. A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T 계정을 그려보면 또 다른 T 계정, 이게 제품 B에 대한 T 계정이겠죠. B. 그리고 또 다른 T 계정, 제품 C. 뭐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라인별로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거는 이제 공장 전체 배부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생산 라인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했었다면, 자, 지금부터 보실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문별 배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부문별 배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전체 틀은 공장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장 안에 이제 제조 부문 1과 그 다음에 제조 부문 2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이제 쪼갠 거예요. 그리고 제조 부문 1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제품 A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조 부문 2에서 만들어진 단기 제품 제조과에는 이제 제품 B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이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부문을 쪼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조 부문 1과 제조 부문 2는 말 그대로 제조와 관련된 생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좌측편에 보시면 보조 부문 1, 보조 부문 2가 있습니다. 이제 보조 부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여기 수선부가 있습니다. 수선부는 이제 엔지니어들인데요. 이 엔지니어들은 생산 라인 1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로 가서 고쳐주겠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 2번에 문제 생겼다라고 한다면 제조부문 2번에 가서 또 고쳐주겠죠. 그 다음 또 보시면 보조부문에 전력 부문에 또 예시가 있는데, 전기입니다. 전기를 담당하는 전력 부문인데, 여기서는 전기료는 총금액으로 발생을 합니다만 각각 제조부문 1에서 사용했다, 얼마만큼 전기를 썼느냐, 그 다음에 제조부문 2에서 전기를 썼다, 얼마만큼 썼느냐, 이런 식으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를 보조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조부문 1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조부문 1, 수선부문.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어디에 제공하냐? 아까 말씀처럼 제조부문 1에도 제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부문 2에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공한 거,
그 사람들의 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급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급여를 공장 내에서는 이제 원가를 배부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급여들도 제품의 원가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DM, DL, OH라고 이렇게 배웠었지 않습니까? 단기총 제조원가가요. 이게 단기총 제조원가의 뜻이 올 한 해 동안 물건 만드는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발생을 하였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DM, DLOH로 구분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DM은 재료비, 이 사람이 일한 건 재료비는 아니죠. DL은 직접 농업비. 이게 왜 직접 농업이란 말을 붙였냐면 제조 부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선 엔지니어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선 엔지니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가 발생했을 건데 그 돈은 OH에 배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조부문 B에 들어갔을 때도 OH에 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총 100원의 돈이 들었다. 그럼 이 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든요. 그럼 제조부문에 예를 들면 40만큼 돈이 들어갔고 60만큼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40 더하기 60해서 100이 되어야지 됩니다. 총원가는 항상 일정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40대 60으로 나눌 거냐는 뒤에 가면 또 배울 거니까 그 기준을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부문도 이야기를 해보면 전력 부문도 배부를 해야 되겠죠. 자, OH로 들어갑니다. 얘도 전기료 이렇게 OH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OH가 다시 제품 제조원가 기말로 흘러가고 제품 제조원가 기말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원가액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파는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만데 한 개당 얼마로 잡아야 될까 그거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려다 보니 지금처럼 부문별 배부 방법이라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컨셉은 아시겠죠? 컨셉을 아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배부 방법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배부가 무엇인지 컨셉을 아셨다면 이제 요걸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배부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 밑에 보면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나올게 약간 이 정도로 걸게요. 자,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보조부문은 아까 전에 왼쪽에 그림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배부하는 방법이 뭐냐? 우선 시험 목적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시험 목적으로는요. 요거 배부 방법. 여기 옆에 보면 보조부문의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별 배부 방법.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이 지금 보시는 대로 보조부문 원가의 저것끼리의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서 배부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행태별로는 어떻게 배부하며 그 다음에 보조부문과 인과관계별 배부 방법 뭐냐인데 이게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섞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 첫 번째 직접 배부를 쓰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단일과 이중 있죠. 이 중에서 단일을 쓰면서 그 다음에 또 인과관계별 배부 있죠. 인과관계를 따져서 전력 부문이라면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섞입니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컨셉이라는 거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자 그러면 다시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상호간 용역 수수관계별 배부 요건데 일단 암기하는 법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직접 단계 상호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부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접 단계 상호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일단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직접 배우법은 간단하지만 간단하면은요 항상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호 배우법 알아보세요. 복잡하지만 그 대신 정확성은 높죠. 직접과 상호입니다. 이거 좀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는 키워드가 배부 순서입니다. 배부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하니까 그런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수선부가 있고 전력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셉부터 이야기할게요. 직접 배부법은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그 금액만큼을 배부하죠. 이렇게 제조부문 1에 얼마, 제조부문 2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부문 1에서 전기 얼마 썼고 제조부문 2에서 전기 얼마 썼다. 됐죠? 이게 직접 배부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보세요. 수선부가요, 밑에 전력부에서 고장났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전력부가 전기죠. 수선부에서 전기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서로 간에 수선 부문 서로 간에, 이건 이제 다 다른 말로 읽겠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조 부문 간에 라고 써 있어요. 용역의 수수 관계라고 적혀 있다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이거 녹색 씌울게요. 자, 이렇게 녹색깔 없이 서로 간에 보낸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직접 배부법이랍니다. 그냥 이렇게 보낸 것만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은요. 야, 이거 고려해야지 라고 하지만 어떻게 고려하냐면, 보조 부문에서 먼저 전력부로 간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 부문에도 보내고, 이걸 일단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 볼펜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이게 펜이라서 조금 겹치면 색이 티가 안 나니까, 여러분은 방금 파란색으로 하셨다면 그 다음은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세요. 단계 배부법은 순서를 먼저 정해요. 뭐 예를 들면 수선부가 먼저 한다라고 순서를 정했다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선부는 배부를 한다. 먼저 제조부문 1에 배부, 제조부문 2에 배부, 그리고 이쪽에 배부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지금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100이 발생했다. 30 보내고 뭐 50 보내고 여기 20을 보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래 보세요. 원래 예를 들어 보조 부문, 전력 부문에서는 100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수선부에서 20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총 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120을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수선부에는 배부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단계 배부법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지금은 수선부가 먼저 배분한다라는 순서였어요. 그럼 전력부가 먼저 배분한다라는 순서가 되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상호배분법, 여기 또 지울게요. 상호배분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선부, 전력부 배분한다. 먼저 여기 제조부문 1에 배부하고 제조부문 2에 배부한다. 그리고 전력부에도 배부한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전력부도 마찬가지예요. 1에 배부, 2에 배부, 그리고 수선부에 배부한다.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립방정식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 세워서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나오더라도 풀지 않습니다. 나올 일도 없어요. 계산 문제도 있는데 뒤에 한번 일단은 풀어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보는 걸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호배부법. 복잡하죠? 그만큼 정확도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 표를 보세요. 이 표가 중요해요. 사실 이 표가 중요한 표입니다. 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세 가지 기억을 꼭 해주시고, 두 번째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자, 아까 전에 직접 배분법은 간편하고 정확하다라고 했었고, 보세요. 그 다음 보조부문 간에는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 다음 단계 배분법은 일단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는 부분적으로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 복잡하지만 정확도가 높고 서로 간의 상호관련소 다 고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는 전부 인식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이론을 좀 볼게요. 전 1번부터 한번 문제부터 좀 풀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방금 했던 내용만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1번. 보조부문 B의 배분 방법인 직접, 그 다음에 상호, 단계 배분법의 세 가지를 비교한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라. 자, 1번.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맞고요. 가장 정확도가 부족하면 단계가 아니라 직접. 답은 2번. 체크. 그다음 배분 승선은 단계 맞고 간단은 직접. 됐죠?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지금 문제 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멈추시고 그 다음에 풀고 직접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들으세요. 그래야 공부됩니다. 이거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 자, 2번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 순서라는 키워드 나왔죠? 단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아닌 것은 뭐냐? 우리가 배운 것만 일단 직접, 단계, 상호. 답은 1번. 그럼 이제 단일 배분율 뭔지는 아셔야 돼요. 뭔지는 아셔야 돼요. 요거 이제 앞에 그 부분 가서 이야기할 거니까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뭘까? 왜냐면 이렇게 오답으로 나온 거를 나중에는 또 문제화 시키기도 하니까 뭔지는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지입니다. 제가 사투리 썼어요. 무엇인지는 아셔야 된다. 3번 문제도 일단 풀게요. 보조부문 B 배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직접 단계 상호 답은 1번. 그럼 얘도 또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번은 요 1번 보기 요거 있죠. 요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이론 정리 잠깐만 다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올라가시면 자,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행태별로 배부하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먼저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게 있고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말은 이제 총원가를 기준으로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따로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단일 배분율법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배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중은 보시다시피 변동, 고정으로 일단 구분을 하고 각각 변동원가, 그 다음에 고정원가에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 배분 기준은 그래서 뭔데? 뭐를 배분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이제 궁금하시죠? 그거 이제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자,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별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인과관계별, 원인과 결과. 이게 왜 어디서 발생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 기계와 관련된 부분 보세요. 기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뭐가 있는가, 원가가 뭐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계 감가상각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당 부문, 식당에서 돈이 또 발생하잖아요. 우리 직원들 밥 먹으면.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종업원 수가 있을 거겠죠? 그러면 그 부서별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가를 배분을 시켜버리는 거고, 자, 전력 부문은 이제 총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거를 각각의 부서에서 제조부서 1, 제조부서 2에서 발생한 뭐 이런 식으로 전력 사용량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 이건 엔지니어들이 이제 기계들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기계별로 엔지니어들이 작업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도 한번 보세요.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은 감가상각비가 있겠고 유형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조부문 1에서 점유하는 면적, 그 다음에 제조부문 2에서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서 각각 돈을 배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CF 부분은 이제 뒤에 우리 정상원가 계산이 이따가 좀 배울 거거든요.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만 아시면 돼요. 정상원가 계산할 때 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H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매출원가, 영업의 손익법, 그 다음에 비례 배분법인데 우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 종류들이 있는데, 자, 매출원가 요거는 지금은 제품 제조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제조하는데 든 돈 중에서
이제 물건의 가격, 완성품 팔린 거에 물건의 가격이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판관비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관비에다가 따로 돈을 배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판관비는 영업부서에서 발생한 원가를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그럼 그 이외에 수익이나 비용이 어디 있었냐면 영업의 손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 차이는 매출 원가나 영업의 손익에 일단 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배부하는 거를 매출 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에 하는 거를 영업의 손익법. 그리고 비례배분법은 뭐냐면 매출 원가와 영업의 손익 둘 다 배부하되 비례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얘가 딱 봤을 때 원가성이 좀 있네, 제품 제조할 때 든 돈 같네 하면 그 부분만큼은 매출 원가에다가 배부. 그 다음에 이거는 제품 제조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이 발생한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영업의 손익 이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둘 다 보내되 비례적으로 보내는 거고, 그 비례배분법을 또 쪼개면 총원가 요소별 비례법이 있는데 이게 또 외우려는 게 짱나잖아요. 여기 비례란 글자 있는 것만 확인하세요. 이렇게 비례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선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자, 보시면 아까 우리 CF에서 했던 거예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또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었고 영업의 손익법이 있었고 비례배분법이 있었죠. 답은 순실현 가치법 이렇게 체크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것, 요건 이제 옳은 걸 찾네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자가 용역을 아까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란 단어 보이세요? 이거 아까 배부 순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순서. 의미가 지금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거의 비슷한 의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조부문비 총액 중에서 일부만 제조부문비에 배부된다. 이건 아니에요. 보조부문, 어쨌든 얘도 공장에서 발생한 보조부문비잖아요. 요거는 다 제조부문에 일단 다 배부돼야 돼요. 그리고 제조부문에서, 제조부문은 제공품을 뜻합니다. 얘는 제공품을 뜻하고요. 이 제공품에서 또 완성되면 제품이란 티켓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거까지 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아닙니다. 전부, 총금액 다. 자,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죠. 고려합니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어느 방법으로 배부하든 배부 전후에 제조간접비 총액은 항상 일정. 이건 이제 공장에서 발생한 총 제조간접비를 뜻합니다. 이게 아까 한번 복이 있었잖아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복인 거예요. 아까 총액 전부 다 배부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 돈들을 각각 어느 제품에다가 얼마만큼 배부하느냐가 우리 원가액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6번의 문제 2번.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접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단계 아니고 직접입니다. 직접. 자, 배부 순서 단계죠. 상호 아니고요. 단계 배부법. 네 번째. 완전하게 고려한다. 직접이 아니라 상호 배부법입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기본적인 이론만 잘 암기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우선 7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건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복잡하다.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란 키워드 나왔죠. 그리고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분법보다 왜곡될 수도 있다. 이거는 순서 잘못 정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배분법, 이거 옥수 심플하잖아요. 엄청 심플한 방법인데도 그 배분 순서를 잘못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제일 심플한 직접 배분법보다도 더 왜곡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도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접 배부법 아무것도 고려 못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배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제조 부분으로 배분 틀린 말이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원가 배분은 인과관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책 이론 부분에서 세 가지 배분 방법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들이 각각 별개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조합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거, 합리적이면서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정확한 거, 물론 두 개는 항상 반대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문제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계산 문제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가져왔습니다만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우선은요, 읽어볼게요. 한우물은 단계배분법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방법은 단계배분법을 지금 이용하여 라고 하고 있고요.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자 한다. 자,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 제공이 다음과 같은 경우 수선에서 절단으로 배분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수선에서 절단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하고 순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단 전력부터 배부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제가 화면을 잠깐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좀 이야기할게요. 우선은요, 문제에서는 단계배분법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선은 1차적으로 직접 배분법으로 어떻게 푸는지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오히려 직접이 나올 거예요.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단계까지도 나올 거고요. 상호배분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자, 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될 우선 보조 부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부문 왼쪽에 있죠. 배부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접 배부법부터 할게요. 자, 우선 표를 좀 읽어내셔야 되겠죠. 자, 요게 자가 부문의 제조간접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부문이 지금 조립 부문, 절단 부분 얘네들 제조 부문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수선 얘네들은 보조에 속하죠. 그러니까 요 각 부문별로 각각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 있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 수선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 얘네들을 배부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전력 부문에 동력 공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요 전력 부문 얘는 요 전력 부문의 동력 공급량, 요거 와트가 킬로와트 생략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배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부문 20만원 발생한 거를 각각 배분을 하면 이렇게 배분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직접 그 배분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에만 이렇게 두 개를 쏘았어요. 무슨 말이냐? 수선에는 수선 부문에서도 전기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배부법은 서로 간의 용역관계, 보조 부문 간의 용역관계 고려하지 않는 데 쓰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제조 부문이 각각 조립 부문 300kW, 절단 부문 100kW, 총 3대1입니다. 3대1. 3대1. 그럼 이 20만원을 3대1의 비중으로 보내시면 돼요. 3대1의 비중으로. 아시겠죠? 그럼 먼저 3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기를 쓸 거예요. 여러분도 계산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계산식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 300kW에는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0kW에는 곱하기 4분의 1이죠. 요거는 중학교 수준의 그 비례 배분법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알아서 좀 하세요.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만원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3 나누기 4 하면 15만원 배부. 자, 여기는 그러면 20만원 중에서 15만원이 조립 부문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절단 부문. 자,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 단계 배부법 안 하고 직접 배부법 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20만원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1 나누기 4는 5만원이네요. 그럼 보세요. 전력 부문에서 20만원이 총 발생했는데 조립 부문에 15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절단 부분에 5만원이 갔습니다. 됐죠? 배부가 이렇게 갑니다. 자, 수선 부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수선 부분은 기준이 밑에 있어요. 수선 부분은 수선 공급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시간입니다. H-hour.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배부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으로 전력 부분에도 수선을 했지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조립 부분 10시간, 절단 부분 40시간, 총 50시간이죠. 5입니다. 5. 그러면 자, 조립 부분은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곱하기 5분의 4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6만원을 이제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36만원 곱하기 나누기 바로 해버릴게요. 자, 72,000원 날라갔고요. 이쪽으로 쏘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6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4 나누기 5는 288,000원 가네요. 자, 288,000원 요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정리할게요. 뭘 정리하냐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립 부문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총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든요. 자, 먼저 자체 발생한 20만원과 전력 부문으로부터 온 15만원과 조립 부문으로부터 온 72,000원인가요? 요거 잠깐 72,000원 맞나? 72,000원 요거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더해 볼게요. 2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72,000원은 42만 2천원만큼이 이 조립 부분에 배부된 총 제조 간접비를 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절단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40만원과 전력 부문으로부터 온 5만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으로부터 온 28만 8천원이었죠. 요거 더 해볼게요. 더하기 28만 8천원은 73만 8천원이네. 이렇게 이제 총 배부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 배부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일단은 요 지울게요. 네, 다 지워졌죠? 잠깐 멈추고 있거든요. 자, 보십니다. 다시 지금 우리는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어떻게 제조 간접비 그 돈을 배부할까? 왜 이걸 배부해야 되냐면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라서 그렇습니다. 추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여러가지 인과관계별로 계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단계 배부법 갑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전력 부문부터 배부해라. 얘가 1순위입니다. 얘부터 하겠습니다. 자, 1순위 요 돈 있거든요. 자, 요 돈 배부 갑니다. 첫 번째 우선은 조립에도 보내고 절단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수선에도 갑니다. 이게 이제 단계 배부법이죠. 요때부터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이제 쏘는 거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 조립에서 300kW 썼고 절단에서 100kW 썼고 수선에서 100kW 썼다. 총 500입니다. 분모로 치면 이제 분모가 5가 되고 5분의 3 얘는 5분의 1 얘도 이제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셔서 배부를 하셔야 되겠죠. 계산기 두드립니다. 2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5. 자, 우선은 12만원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다시 20만원 나누기 5는 자 4만원 저기 4만원 여기도 4만원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부분을 2차적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원자 발생했었던 36만원도 있었지만 이번에 전력 부문으로부터 또 배부받은 게 4만원이 있네요.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합치시면 40만원이거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계 배부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선 조립 부분에 보내고요. 두 번째 절단에도 이래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력에는 가나 안 가나? 요거는 안 가죠. 단계분법은 한 단계만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조 부분에서 보내면 안 돼요. 상호 배분법은 서로 간에 하는 걸 다 고려하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총 10, 40이니까 총 50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 얘는 5분의 4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40만원을 배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5는 8만원. 요걸로, 자, 조립 부분으로 8만원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절단으로는요, 40만원에다가 곱하기 4 하고 나누기 5, 32만원 같네요. 여기 32만원. 그럼 아까처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조립 부분에서 총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이냐? 20만원, 12만원, 8만원 다 더할게요. 20만원 더하고 12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8만원, 40만원 배부됐네요. 총 조립 부분에 배부된 총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절단 부분 갈게요. 절단 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 발생 40만원, 그 다음에 전력 부문 4만원, 그리고 여기 32만원 왔네요. 더할게요. 40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32만원은 76만원 되겠다. 이렇게 제조간접비가 총 배부됐어요. 물론 문제를 잘 읽으셨으면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사실은 수선에서 절단으로 그래서 얼마가 배부되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수선에서 제조간접비로 배부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요거예요. 요 40에서 그 다음에 절단이죠. 절단으로 간 금액 32만원 얘를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4번이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총 금액을 말했냐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라서 그래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조립 부문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조립 부분으로 배분된 혹은 뭐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냐 하면 이렇게 40만원이다. 절단 부문은 76만원이 총 배부되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어떻습니까? 지금 풀어보니까. 자, 이거 풀었거든요.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1급에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아마 이 세무 2급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급은요 60분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그냥 풀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일 마지막에 그냥 푸세요. 이런 거는 시간 없는데 푸는 거 아니에요.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90분이거든요. 시험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뭐 시간 좀 남으면 풀어볼 만은 한데 이게 어려워서 풀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해보면 이제 할 만은 해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숙달 되셨다. 나 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뭐 그거까지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합시다.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공장에서 발생한 임차료 OH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제품 제조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냐라고 하고 있죠. 공장에서 발생한 임차료 요거는요. 공장 건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에서 제품 생산 라인에 아까 건물은 연면적 비율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타임에는 다음 강에서는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수고했습니다.